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자주 들지 않으세요? 집 안을 둘러보면 언제 샀는지도 모를 물건들이 가득하고 옷장에는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가득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사고 싶어지고 마트에 갔다가 이것저것 사들고 오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 보이고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 또 갖고 싶은 게 생기고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사고 나면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시들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뭔가를 찾게 되고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물건을 갖고 있는 걸까? 아니면 물건이 나를 갖고 있는 걸까? 정말 이상한 생각이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 같더라고요. 물건들을 관리하느라 시간도 많이 들고 정리하느라 스트레스도 받고 어디에 뒀는지 찾느라 속도 끓이고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법정 스님이라는 분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데 있다고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었어요. 비운다니, 그럼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인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법정 스님은 평생을 무소유의 삶을 사신 분이세요. 산속 작은 절에서 정말 소박하게 사시면서도 그 어떤 부자보다 마음이 풍요로우셨던 분이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과 그냥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살아보니까 정말 그래요. 젊을 때는 뭐든 많이 가져야 성공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단순한 게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쐴 때, 차 한 잔 마실 때,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진짜 행복이구나 싶어요. 법정 스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름다운 것을 보았을 때 소유하려 하지 말고 그냥 아름답다고 느끼면 된다고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죠. 꽃을 보면 꺾어서 가져오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마음인데 그냥 그 자리에서 아름답다고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철학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가볍게,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게 지낼 수 있을지 말이에요. 거창한 이론이나 어려운 말은 없을 거예요. 그냥 우리 일상 이야기, 이웃들 이야기, 그리고 법정 스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완벽하게 다 따라 하실 필요도 없고 부담 가질 일도 없어요. 법정 스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각자의 길이 있다고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구나 하시면 되거든요. 각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니까 본인한테 맞는 것만 골라서 천천히 해보시면 돼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혼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 삶을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법정 스님이 또 이런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어요. 손에 꽉 쥔 모래는 빠져나가지만 살짝 받쳐든 모래는 그대로 있다고요. 참 시적인 표현이죠. 우리 마음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꽉 움켜쥐려고 하면 오히려 놓치게 되고 자연스럽게 두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며칠 동안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철학을 바탕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나눠볼 거예요. 어떤 날은 법정 스님이 겪으신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어떤 날은 실제 경험담도 나누고 또 어떤 날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뭔가 바꿔야겠다는 부담은 갖지 마세요. 법정 스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서두르지 말라. 조급해하지 말라. 천천히 가라고요. 그냥 들으시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 새로운 생각이 드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틀렸다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조금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편안하게 앉으시거나 누우시고 깊게 숨을 한 번 쉬어 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법정 스님의 지혜와 함께 우리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아요. 무소유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아무것도 갖지 말고 다 포기하고 살라는 뜻인가 하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법정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라고요. 참 명쾌한 설명이죠. 정말 필요한 것과 그냥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하는 게 무소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 놀러 가면 할머니는 항상 손님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상 위에 올라가는 반찬들을 보면 참 신기했어요. 특별한 게 없는데도 맛있고, 화려하지 않은데도 정성스럽고, 많지 않은데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진짜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의 지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법정 스님은 평생을 송광사 불이람이라는 작은 암자에서 사셨어요. 그곳에는 정말 필요한 것들만 있었답니다. 밥상, 이불, 몇 권의 책, 그리고 차를 우리는 도구들. 그런데 그 소박한 공간에서 스님은 그 어떤 궁전보다 풍요롭게 사셨어요. 왜일까요? 스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라고요. 정말 깊은 말씀이죠. 우리는 자꾸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집만 해도 그래요. 예전엔 방마다 물건이 가득했어요.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계속 사들이다 보니까 어느새 물건 때문에 사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청소하기도 힘들고 정리하기도 힘들고 원하는 걸 찾기도 힘들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법정 스님의 말씀을 듣고 천천히 정리를 시작했어요. 정말 필요한 것과 그냥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나눠서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물건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더 편해지더라고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법정 스님은 무소유의 진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무소유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짐도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요. 걱정, 불안, 미련, 원망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마음속에 쌓아둔 소유물이거든요. 스님은 자연을 참 좋아하셨어요. 계절을 보라고 하셨죠. 봄이 되면 나무들이 새순을 틔우고 여름이 되면 푸르게 자라고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리고 겨울이 되면 모든 걸 내려놓고 쉬어요. 나무는 가을에 잎을 떨어뜨리면서 아쉬워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놓아주죠. 그래야 봄에 다시 새로운 생명을 키울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지나간 일들, 이미 끝난 관계들, 더 이상 맞지 않는 옛날 방식들을 자연스럽게 놓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야 새로운 걸 받아들일 공간이 생기니까요. 법정 스님이 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물그릇을 가득 채워서 들고 가다가 계속 물을 흘렸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자꾸 흘리니까 답답해서 스님께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릇에 물을 반만 채워보세요. 그러면 흘리지 않고도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참 쉬운 말씀이지만 깊은 뜻이 담겨 있죠. 우리 마음도 우리 생활도 여유가 있어야 진짜 풍요로운 거예요. 가득 채우려고 하면 오히려 불안하고 힘들어져요. 요즘 들어 부쩍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젊을 때는 뭐든 더 많이, 더 크게, 더 좋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적당히, 편하게, 자연스럽게 사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고, 가족과 함께 밥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말이에요. 법정 스님은 아름다운 것을 보았을 때 소유하려 하지 말고 그냥 아름답다고 느끼면 된다고 하셨어요. 꽃을 보면 꺾어서 가져오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마음인데 그냥 그 자리에서 아름답다고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순수한 기쁨이라고 하셨죠. 무소유라는 건 결국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는 거예요. 건강, 가족, 평화로운 마음, 이런 것들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물론 아무것도 안 가져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법정 스님도 필요한 건 가지고 사셨거든요. 다만 정말 필요한 것과 그냥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억지로 욕심내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스님은 바람을 참 좋아하셨어요. 바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디든 자유롭게 간다고 하셨거든요. 바람처럼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그리면서도 지나가는 곳마다 향기를 전해주는 그런 삶 말이에요. 오늘은 법정 스님이 직접 겪으신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까 해요. 스님의 삶 자체가 무소유의 가르침이었거든요. 어려운 설명보다는 실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무소유가 무엇인지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법정 스님이 젊은 스님이셨을 때 일이에요. 어느 날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절마당에 커다란 자동차가 서 있더래요. 신도분이 좋은 차를 공양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다른 스님들은 다들 좋아하시면서 이제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겠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법정 스님은 며칠 뒤에 그 차를 다시 돌려보내셨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가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차를 돌봐야 하더라고요. 기름도 넣어야 하고 정비도 해야 하고 주차할 곳도 걱정해야 하고 도난당할까봐 걱정도 해야 하고 말이에요. 물건이 나를 편하게 해주려고 온 건데 오히려 내가 물건 때문에 불편해지더라는 스님의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편하려고 산 건데 오히려 관리하느라 더 바빠지는 경우 말이에요. 또 이런 일도 있으셨어요. 어떤 신도분이 비싼 시계를 선물로 가져오셨대요. 스님, 이거 정말 좋은 시계예요. 방수도 되고 충격에도 강하고요. 그런데 스님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시간은 시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알려줍니다. 배고프면 답되고 졸리면 잘 때고 해가 뜨면 일어날 때고요. 그러면서 스님은 진짜 필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시계를 차고 있으면 자꾸 시간을 의식하게 되고 빨리빨리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계도 정중히 돌려보내셨답니다. 법정 스님은 불이람에서 사실 때 정말 소박하게 사셨어요. 방 한 칸에는 작은 밥상 하나, 이불 한 채, 그리고 차를 우리는 도구들만 있었대요. 책도 몇 권 안 되었고요. 그런데 그 작은 방에서 스님은 그 어떤 큰 집에서보다 행복하게 사셨어요. 어느 날 도시에서 온 방문객이 그 모습을 보고 물어봤대요. 스님,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스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심심할 게 뭐가 있나요? 새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도 들리고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도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물건이 많으면 눈이 바빠집니다. 이것저것 보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되죠. 단순하게 살면 마음도 맑아지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돼요. 실제로 스님은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바깥 풍경을 바라보시는 게 일과였대요. 똑같은 풍경이어도 매일 다르게 보인다고 하셨어요. 구름의 모양도 다르고 나무의 색깔도 조금씩 다르고 새들의 울음소리도 다르다고요. 마음이 단순해지니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젊은 스님이 법정 스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스님, 저는 책도 많이 읽고 싶고 좋은 옷도 입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어떻게 없애야 하나요? 그랬더니 법정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지켜보세요.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건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구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혜로운 말씀도 해주셨어요. 욕심은 강물과 같아서 막으려고 하면 더 세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두면서 지켜보면 언젠가는 바다에 도착해서 고요해져요. 법정 스님은 차를 참 좋아하셨어요. 하루에 몇 번씩 차를 우려서 드셨는데 그것도 특별한 비싼 차가 아니라 그냥 산에서 나는 풀로 우린 차였어요. 누군가 좋은 차를 선물로 가져와도 이미 충분히 맛있는 차가 있는데요. 라고 하시면서 정중히 사양하셨대요. 차 맛은 차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차를 마시는 마음에 있다고 하셨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마시면 물도 달고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마시면 꿀도 쓰다는 거죠.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스님은 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신도분이 스님, 시골은 볼 게 없어서 답답하지 않으세요? 도시에는 갈 곳도 많고 재미있는 게 많은데 라고 하셨대요. 그랬더니 법정 스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저는 매일 새로운 걸 봅니다. 오늘 아침에 본 나무잎과 어제 본 나무잎이 다르고 지금 부는 바람과 1시간 전에 분 바람이 달라요. 하루 종일 봐도 질리지 않는데요. 그 신도분이 의아해하시니까 스님이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마음이 복잡하면 아무리 신기한 걸 봐도 재미없어요. 하지만 마음이 단순하고 맑으면 평범한 것도 신기하고 아름다워 보여요. 문제는 볼 게 없어서가 아니라 보는 눈이 흐려서예요. 법정 스님의 하루 일과는 정말 단순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을 드리고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글을 쓰고 저녁에는 또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거였어요. 특별할 게 없어 보이지만 스님은 이 단순한 일과 속에서 깊은 평화를 찾으셨어요.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것이 더 어렵다고 하셨어요. 복잡하게 사는 건 그냥 이것저것 다 하면 되는데 단순하게 살려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유는 사실 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하셨죠. 어느 겨울날 불이람에 큰 눈이 내렸대요. 전기가 끊어지고 물도 얼어버렸어요. 그런데 스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촛불을 켜고 눈을 녹여서 물을 만들고 마른 나무로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지내셨대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걱정이 되어서 찾아왔는데 스님이 너무 편안하게 지내시는 걸 보고 놀랐대요. 스님 불편하지 않으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원래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전기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죠 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편리한 것에 익숙해지면 그게 없을 때 힘들어져요. 하지만 처음부터 단순하게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자유로운 삶이죠. 법정 스님은 음식도 참 간단하게 드셨어요. 밥과 김치, 그리고 산에서 나는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대요. 가끔 신도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도 고맙지만 이미 충분해요 라고 하시면서 나눠주셨어요. 맛은 혀로 느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보리밥도 맛있고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먹으면 산의 진미도 맛없어요. 정말 깊은 말씀이죠. 스님이 가장 좋아하신 건 산책이었어요. 매일 같은 길을 걸으셨는데 절대 지겹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같은 길이어도 매번 다른 발견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날은 새로운 꽃이 피어 있고, 어떤 날은 나무잎 색깔이 바뀌어 있고, 어떤 날은 새로운 새소리가 들리고 말이에요. 마음이 열려 있으면 매일이 새롭다는 스님의 말씀처럼 무소유의 삶은 결국 마음을 열고 사는 삶인 것 같아요. 무엇을 가져야 행복할지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사는 거죠. 법정 스님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무소유가 뭔가를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삶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스님은 아무것도 갖지 않으셨지만 그 어떤 부자보다 풍요롭게 사셨거든요. 바로 그 비밀이 무소유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법정 스님이 늘 말씀하셨던 마음 들여다보기에 대해서 말이에요. 어려운 수행법이나 복잡한 명상 같은 건 아니에요. 그냥 차 한 잔 마시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일이거든요.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한 번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요. 거울로 얼굴을 보듯이 마음도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들이 오가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불편한지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본다는 건지, 뭘 봐야 하는 건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스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간단한 일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뭔가 기분이 무거운데 하는 생각이 들면 잠깐 멈춰서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시 어제 누군가와 말다툼을 했나? 걱정되는 일이 있나? 몸이 아픈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법정 스님은 이걸 마음의 날씨 살펴보기라고 하셨어요. 바깥 날씨가 맑은지 흐린지 보듯이 마음의 날씨도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아, 오늘 내 마음은 좀 흐리구나 하면 왜 흐린지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이 흐리다고 해서 억지로 맑게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런 상태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 거래요. 마치 오늘 비가 오네 하고 받아들이듯이 말이에요. 어느 날 제가 하루 종일 짜증이 났던 적이 있어요.
아침부터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모든 게 다 거슬리고 가족들한테도 신경질을 냈어요. 그러다가 문득 법정 스님 말씀이 생각나서 잠깐 앉아서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날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전날 친구와 약속이 갑자기 취소된 게 서운했던 거더라고요. 그걸 내가 인정하기 싫어서 다른 일들에 짜증을 낸 거였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건 자신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려는 거다라고요.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무엇 때문에 불편한지 알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마트에서 쇼핑을 하다가 갑자기 뭔가 사고 싶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필요한 건 아닌데 그냥 갖고 싶어지는 거죠. 그럴 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왜 이걸 사고 싶어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 이유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뭔가로 풀고 싶거나, 심심해서 새로운 자극을 원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가진 걸 보고 부러워서거나. 이런 이유를 알고 나면, 아,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 꼭 그걸 사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져요. 진짜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사고 싶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때로는 그냥 카페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거나 산책을 하거나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면 그 욕구가 사라져요. 법정 스님은 소유욕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라고 하셨어요. 왜 갖고 싶은지,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살펴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절로 진짜 필요한 것과 그냥 갖고 싶은 것이 구분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요즘 이런 방법도 써봐요. 뭔가 사고 싶을 때 일주일 후에도 이걸 사고 싶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부분 일주일 후에는 그 생각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때의 충동이었구나 싶어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도움이 돼요.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날 때 잠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화가 날까? 상대방이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예민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법정 스님은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마음은 호수와 같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지만 바람이 멈추면 다시 고요해진다. 중요한 건 물결을 막으려 하지 말고 바람이 언제 불고 언제 멈추는지 아는 것이다 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걱정될 때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더 힘들어져요. 그냥 지금 내 마음에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라앉아요. 이런 마음 들여다보기를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알게 돼요. 겉으로는 이것저것 갖고 싶어 하지만 진짜로는 평화로운 마음을 원하고 있다거나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원하고 있다거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죠. 법정 스님은 진짜 부족한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편안하면 적게 가져도 만족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한 번 차 한 잔 마시면서 오늘 내 마음은 어떤가 하고 잠깐만 생각해 봐도 충분해요. 점점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마음도 편안해질 거예요. 오늘은 실제로 무소유의 삶을 실천해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일상에서 조금씩 달라진 소소한 경험담들이에요. 법정 스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시면 좋겠어요. 저희 동네에 사시는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은퇴하신 교사분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안이 정말 복잡하셨어요. 수십 년 동안 모은 책, 옷, 그릇, 가전제품들로 가득 차서 사람이 다니기도 힘들 정도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법정 스님의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이 바뀌셨대요. 아, 나는 이 많은 물건들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이 되어버렸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청소하느라, 정리하느라, 찾느라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정리를 시작하셨어요. 하루에 물건 몇 개씩만 정리하시면서 이게 정말 필요한가? 언제 마지막으로 썼나? 이게 없으면 생활에 지장이 있나?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까워서 버리기 힘들었다고 해요. 이거 비싸게 산 건데 언젠가 쓸 일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법정 스님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면 계속 그 물건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떠올리고 용기를 내셨대요. 신기한 건 정리를 하면서 마음도 함께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옷은 몸무게가 빠지면 입으려고 산 거였네. 이 책은 영어 공부하려고 산 거였는데 한 번도 안 봤네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언젠가를 위해 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셨다고 해요. 몇 달 후에 김 선생님 댁에 놀러 갔는데 정말 놀랐어요. 집이 이렇게 넓었나 싶을 정도로 공간이 여유로워졌고 남은 물건들도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김 선생님의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항상 뭔가 바쁘고 조급해 보이셨는데 이제는 여유롭고 편안해 보이시더라고요. 물건이 줄어들어도 불편하지 않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편해요. 뭘 찾으려고 해도 금방 찾을 수 있고 청소도 쉽고 무엇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또 다른 이웃인 박 아주머니는 옷장 정리를 하셨어요. 옷이 너무 많아서 뭘 입을지 매일 고민이었는데 법정 스님이 진짜 좋아하는 옷 몇 벌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셨대요. 옷장을 열어보니까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이 태반이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입을 일이 있겠지 하고 모아둔 옷들이었는데 정작 매일 입는 건 똑같은 옷 몇 벌뿐이었대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고 편한 옷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옷이 줄어들고 나서 옷 입는 재미가 더 생겼다고 하세요.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드는 옷이니까 뭘 입어도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뭘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도 줄어들어서 여유가 생겼대요. 우리 친구 중에 정 선생님이라는 분도 계세요. 이분은 취미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대요. 독서, 등산, 요리, 원예, 사진, 악기 등등. 뭐든 관심이 생기면 장비부터 사고 시작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집안이 온갖 취미용품으로 가득 차고 정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법정 스님의 많은 것을 조금씩 하기보다는 한 가지를 깊이 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셨대요.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취미 2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셨어요. 독서와 등산만 남기신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 2가지를 더 깊이 즐길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것저것 하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한 권의 책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고 산행도 성취감 위주가 아니라 자연을 감상하면서 즐기게 되셨대요. 젊은 부부인
이 선생님 댁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신혼 때부터 집안을 예쁘게 꾸미려고 이것저것 많이 사셨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보니 정작 중요한 건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더라는 걸 깨달으셨대요. 법정 스님의 아름다움은 많은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조화에서 온다는 말씀을 듣고 집안의 장식품들을 대폭 정리하셨어요. 정말 마음에 드는 건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니까 오히려 집이 더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 물건이 적어서 더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고 정리하기도 쉬워져서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하세요. 물건이 적으니까 하나하나를 더 소중히 다루게 되고 아이도 물건을 함부로 다루지 않게 되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식당을 운영하시는 최 사장님도 재미있는 경험을 하셨어요. 메뉴를 너무 다양하게 준비하느라 재료 관리도 힘들고 음식 맛도 일정하지 않았는데 법정 스님의 단순함 속에 진정한 맛이 있다는 말씀에 감동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메뉴를 대폭 줄이고 몇 가지 음식만 정말 맛있게 만드는 데 집중하셨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줄어들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음식 맛이 좋아지니까 단골 손님이 늘어났다고 해요. 재료도 신선하게 관리할 수 있고 요리하는 스트레스도 줄어들었대요. 이런 경험담들을 들어보면 무소유가 뭔가를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인 거죠.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적게 가지고 풍요롭게 살기의 실제 모습들이에요. 물론 모든 분이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각자 상황도 다르고 필요한 것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런 경험담들을 통해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천천히 부담 없이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오늘은 좀 더 다양한 상황에서 무소유를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가족관계, 직장생활, 건강관리 등 일상의 여러 영역에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보시면 좋겠어요.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시는 한 아주머니는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여러 사람들과 일하다 보니 갈등도 생기고 누가 뭐라고 했는지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법정 스님의 남의 말은 바람처럼 흘려보내라는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셨어요. 그전에는 누가 불평을 하거나 험담을 하면 그 말을 마음속에 고스란히 담아두고 계속 곱씹고 있었는데 이제는 저분이 지금 힘드시구나 하고 생각하고 흘려보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자꾸 신경이 쓰이고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법정 스님이 마음의 문을 닫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연습했어요. 남의 부정적인 말들을 내 마음에 쌓아두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몇 달 후에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똑같은 환경에서 일하시는데도 훨씬 밝고 편안해 보이셨어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까 일하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직장 다니시는 김 부장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승진 경쟁이 치열한 회사에서 일하시는데 항상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어요. 누가 먼저 승진하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그런 걸로 밤잠을 못 이루셨대요. 법정 스님의 비교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듣고 깊이 반성하셨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남과 비교하면서 살았나?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기로 하셨어요.
오늘 어제보다 더 성실하게 일했나? 더 배웠나? 더 성장했나?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오히려 일의 질이 좋아져서 상사에게 인정받게 되셨대요. 승진을 목표로 일할 때는 항상 불안했는데 그냥 내 일에 집중하니까 오히려 결과가 좋아졌어요. 법정 스님이 목적지만 보고 걷지 말고 걷는 과정 자체를 즐겨라고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싶어요. 건강관리를 하시는 박 선생님의 이야기도 인상 깊었어요. 몇 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여러 문제가 발견되어서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셨대요. 헬스장 등록하고 수영도 배우고 등산도 하고 요가도 하고 그런데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늘어났어요. 법정 스님의 한 가지를 꾸준히 하는 것이 100가지를 조금씩 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셨대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산책 하나만 꾸준히 하기로 하셨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집 근처 공원을 걷는 거예요.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하니까 체력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화로워졌대요. 걸으면서 계절의 변화도 느끼고 새소리도 듣고 생각도 정리하게 돼요. 운동이라기보다는 명상하는 시간 같아요. 법정 스님이 걷기 자체가 수행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아요. 자녀 교육으로 고민이 많으셨던 조 선생님 부부도 있어요. 아이 교육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시키려고 하셨는데 아이도 힘들어하고 가게에도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법정 스님의 아이에게 필요한 건 많은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다는 말씀을 듣고 방향을 바꾸셨어요. 여러 학원을 끊고 대신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셨어요. 책도 함께 읽고 산책도 하고 요리도 함께 하고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뒤처지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셨대요. 하지만 몇 달 지나고 보니 아이가 훨씬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공부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어요. 많은 걸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아이가 스스로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요리를 좋아하시는 윤 아주머니는 주방 정리를 하셨어요. 요리 도구와 그릇이 너무 많아서 찾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어려웠는데 법정 스님의 도구가 많다고 요리가 맛있어지는 건 아니다는 말씀에 공감하셨대요. 정말 자주 쓰는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셨어요. 그랬더니 요리하는 게 훨씬 편해지고 즐거워졌대요. 예전에는 이 그릇을 쓸까, 저 그릇을 쓸까 고민하느라 시간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단순한 도구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강아지를 키우시는 최 선생님은 처음에 온갖 용품을 다 사주셨대요. 옷도 여러 벌, 장난감도 많이, 집도 크게. 그런데 정작 강아지는 그런 것들보다 주인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법정 스님의 사랑은 물질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는 말씀을 떠올리고 불필요한 용품들을 정리하고 대신 강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셨어요. 산책도 더 자주 하고 함께 놀아주는 시간도 늘리고 강아지도 더 행복해 보이고 저도 스트레스가 줄었어요. 돈으로 사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무한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무소유는 어떤 특별한 영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간관계, 일, 건강,
교육, 취미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질문하고 단순화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모든 분이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시행착오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실천해 보는 거예요. 법정 스님도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꾸준함을 추구하라고 하셨거든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의 속도로 부담 없이 해보시면 돼요. 작은 변화라도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오늘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철학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특별한 시간이나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집에서 평소에 하는 일들을 조금만 다르게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법정 스님이 늘 하셨던 한 번에 한 가지만 하기입니다. 스님은 차를 마실 때는 오직 차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셨어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차의 향과 맛에만 집중하시는 거였어요. 우리도 해볼 수 있어요.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휴대폰 보지 말고 텔레비전 끄고 그냥 음식의 맛과 향을 느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심심할 수도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음식 맛도 더 잘 느끼게 되고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설거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끝내려고 급하게 하지 말고 그릇을 만지는 감촉, 따뜻한 물의 느낌, 비누 거품의 모습을 느껴보세요. 법정 스님은 설거지도 수행이다라고 하셨거든요. 마음을 비우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루에 한 가지씩 정리하기입니다. 한꺼번에 대청소를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대신 하루에 서랍 하나씩 또는 옷 몇 벌씩만 정리해 보세요. 이거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썼나? 이거 없으면 정말 불편할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이에요. 법정 스님은 물건을 버릴 때는 고마움을 표하고 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으니까 미안해하거나 아까워하지 말고 고마웠다는 마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도 편하고 물건에 대한 집착도 줄어들어요. 세 번째는 3초 멈춤 연습입니다. 뭔가 사고 싶어질 때, 화가 날 때, 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3초만 멈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가? 지금 당장 해야 하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짧게라도 해보는 거죠. 마트에 갔을 때 특히 유용해요. 장바구니에 뭔가를 넣기 전에 3초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집에 이미 있지 않나? 정말 필요해서 사는 건가? 이렇게 하면 충동 구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감사 인사하기입니다. 법정 스님은 물, 밥, 옷, 집,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늘 감사하셨어요. 우리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편안한 잠자리가 있어서 고맙다. 밥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걸 원하는 마음도 줄어들고 지금 가진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돼요. 다섯 번째는 천천히 걷기입니다. 법정 스님은 산책을 참 좋아하셨는데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려고 걷는 게 아니라 걷는 과정 자체를 즐기셨어요. 우리도 급한 일이 아니면 천천히 걸어보세요. 주변 풍경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 자신의 호흡도 느껴보면서 말이에요. 집 안에서도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급하게 뛰어다니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의식하면서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사고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하루 마무리 시간 갖기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 정도만 조용히 앉아서 하루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무엇을 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감사한 일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법정 스님은 이걸 하루 정리라고 하셨어요. 복잡하게 일기를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오늘 고마웠던 일이 뭐가 있었지? 내가 감정적이 되었던 순간은 언제였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내일은 더 나은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법정 스님은 자연에서 많은 것을 배우셨어요. 꼭 산에 가지 않아도 돼요. 집 앞 작은 화분의 꽃을 보거나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거나 하늘의 구름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자연은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으면서도 모든 걸 풍요롭게 키워내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배울 수 있어요. 저 나무는 다른 나무와 비교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만의 아름다움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덟 번째는 단순한 즐거움 찾기입니다. 법정 스님은 차 마시기, 책 읽기, 산책하기 같은 단순한 일들을 참 좋아하셨어요. 우리도 돈이 많이 드는 복잡한 취미보다는 간단하면서도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차 마시면서 음악 듣기, 창가에 앉아서 책 읽기, 가족과 함께 산책하기. 이런 소소한 즐거움들이 사실은 가장 큰 행복을 주거든요. 법정 스님은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하셨어요. 아홉 번째는 물건에게 인사하기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법정 스님은 사용하는 물건들에게 고마워하셨어요. 밥그릇, 젓가락, 책, 옷,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고마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침에 옷을 입을 때 오늘도 따뜻하게 해줘서 고마워. 밥을 먹을 때 맛있게 담아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물건들을 함부로 다루지 않게 되고 더 오래 소중히 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루에 5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텔레비전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그냥 자신의 호흡 소리만 들어보는 거예요. 법정 스님은 침묵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기분인지도 모르고 지나가기 쉬운데 조용한 시간을 갖다 보면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런 방법들은 모두 돈 한 푼 들지 않고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일상 속에서 조금만 의식하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고 매일 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해보시면 돼요. 오늘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소유의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법정 스님은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사람도 물건처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먼저 배우자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까요?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답답함을 느끼기 쉬워요.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만의 특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저희 이웃 부부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남편분은 깔끔한 성격이고 부인은 좀 대충대충 하는 성격이었어요. 남편이 계속 정리 좀 해라, 깨끗이 좀 해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 법정 스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셨대요. 내가 깔끔한 걸 좋아한다고 해서 아내도 똑같아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나? 아내는 아내만의 좋은 점이 있잖아. 요리도 잘하고 밝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는 본인이 하고 대신 아내의 다른 장점들을 더 고마워하게 되셨대요. 성인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 말을 잘 들었는데 커서 독립하고 나면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때 서운함을 느끼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키워놨는데 왜 내 말을 안 듣지? 하면서 말이에요. 법정 스님은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맡겨진 존재다라고 하셨어요. 언젠가는 독립해서 자기 길을 가야 하는 거니까 부모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응원해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연락도 잘 안 하고 명절에도 처가만 가려고 해서 서운했대요. 그런데 법정 스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들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다고 해요. 아들도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니까 그쪽이 우선일 수밖에 없지. 대신 가끔이라도 연락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으면 그걸로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마음을 바꾸니까 관계가 훨씬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들도 부담을 덜 느끼게 되어서 오히려 연락을 더 자주 하게 되었대요.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무소유의 지혜가 필요해요. 가끔 친한 친구가 나를 소홀히 대하는 것 같아서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지? 내가 먼저 연락하기만 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 말이에요. 법정 스님은 베풀 때는 베푼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상대방이 고마워하기를 바라면서 베푸는 건 진정한 베풀미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상대방이 뭔가를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친구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형편이 나아지고 나서는 연락도 잘 안 하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법정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마음을 바꾸셨대요. 내가 도와준 건 그때 그 친구가 어려워서였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였지. 나중에 뭔가를 받으려고 한 건 아니었잖아. 그 친구가 지금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도 많죠.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기 쉽죠. 법정 스님은 시대가 다르면 생각도 다른 법이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자란 환경과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자란 환경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른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아, 그런 생각도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손자, 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요즘 아이들은 휴대폰만 보고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서 서운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아이들이 자란 환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아요. 한 할머니는 이런 방법을 쓰셨어요. 손녀가 휴대폰만 보고 있어서 답답했는데
아예 손녀가 뭘 보고 있는지 물어보고 같이 보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지만 계속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것도 있고 손녀와 대화할 거리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손녀를 내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손녀 쪽으로 다가가니까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법정 스님이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하신 말씀이 정말 맞더라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무소유의 마음이 필요해요. 가끔 층간소음이나 주차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데 그럴 때 내가 옳다 하는 생각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상대방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서로 양보할 점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법정 스님은 이기려고 하면 모두가 진다고 하셨어요.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평화롭게 지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씩 양보하면 서로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동료들과 경쟁하느라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서로 도우면서 일하는 게 훨씬 좋아요. 누가 더 인정받느냐를 따지기보다는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는 거죠. 한 직장인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전에는 동료들을 경쟁 상대로만 생각했는데 법정 스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꿨어요. 누가 승진하든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하니까 오히려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일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무소유의 지혜가 필요해요.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가끔 비교하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누구는 어떻게 성공했는데, 어느 집 아이는 어느 대학에 갔는데, 이런 말들 말이에요. 그럴 때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만, 법정 스님의 비교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거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걸 기뻐하면 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필요도 없고 모든 관계가 완벽할 필요도 없어요. 법정 스님은 인연이 있으면 만나게 되고 인연이 다하면 헤어지게 된다고 하셨거든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거나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진짜 소중한 관계들은 저절로 남게 되고 그렇지 않은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결국 무소유의 관계법은 놓아주는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고 진정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의 가장 깊은 의미, 바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어려운 철학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무소유는 마음의 무소유다라고요. 물건을 적게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속에 쌓인 것들을 비우는 거라는 뜻이에요. 걱정, 불안, 화, 원망, 질투, 이런 감정들도 우리가 마음속에 쌓아둔 소유물이거든요. 요즘 들어 가끔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문득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만 있는 느낌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진짜 나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법정 스님은 그런 순간을 본래의 마음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평소에 이런저런 생각에 휩싸여서
정작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 때가 많은데 조용한 시간 속에서 본래의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 아침마다 이런 시간을 가져요. 커피 한 잔 들고 창가에 앉아서 바깥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뭔가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구름이 흘러가는 걸 보거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거나 새소리를 듣거나 해요. 처음에는 자꾸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더라고요. 오늘 뭘 해야 하지? 어제 그 일은 어떻게 된 걸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 스님이 생각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구름이 지나가듯 그냥 지나가도록 놔두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연습했어요. 생각이 떠오르면 또 생각이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고 다시 호흡이나 바깥 풍경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는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고요한 시간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돼요.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고, 정작 정말 소중한 것들은 항상 내 곁에 있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법정 스님은 마음이 고요해지면 지혜가 저절로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복잡한 생각들이 가라앉으면 그 밑에 있던 맑은 마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시간을 가지다 보면 일상의 문제들에 대한 답이 저절로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억지로 생각해서 나온 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답 말이에요. 그런 답들은 대부분 단순하고 명확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될 때 복잡하게 생각하다 보면 더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있다 보면 내 마음은 이쪽을 원하고 있구나 하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법정 스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진짜 현실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라고요. 우리는 대부분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고 있는데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연습을 해봐요.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 지금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도 아니야. 지금 이 순간이야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것들에 집중해 보세요. 의자에 앉아 있는 느낌, 공기의 온도, 주변의 소리, 이런 것들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뭔가를 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서 그냥 있기만 하는 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그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요. 법정 스님은 무엇을 하지 않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항상 뭔가를 성취하고 생산하고 발전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를 즐겨보라는 거예요. 나무가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아름답듯이 우리도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런 깊은 시간을 가지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되거든요.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하게 돼요. 법정 스님은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한 부자의 마음이다라고 하셨어요. 많이 가져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 때 진짜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용서하는 마음도 생겨요. 그동안 원망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구나.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상대방한테만 완벽을 요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게 돼요. 그동안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고 부족하다고 탓하고 더 잘해야 한다고 압박했던 것들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도 괜찮구나 하는 평화로운 마음이 생겨요. 법정 스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때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깊은 무소유의 경험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꾸준히 부담 없이 연습해 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고 매일 같은 시간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음이 내킬 때 5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시면 돼요.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마음의 평화가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에요. 바깥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시끄러워도 내 마음만큼은 고요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건강 문제, 가족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같은 일들 말이에요. 그럴 때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철학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법정 스님은 괴로움도 언젠가는 지나간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이 변하는 게 세상의 이치니까 지금 힘들어도 영원히 힘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의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스님은 아픔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고 하셨어요. 저희 동네에 사시는 분 중에 갑자기 큰 병을 얻으신 분이 계세요. 평생 건강하게 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왜 하필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생각으로 괴로워하셨대요. 그런데 법정 스님의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셨어요. 병든 것도 내 인생의 일부구나. 이것도 받아들이고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병을 미워하거나 거부하는 대신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그에 맞게 살아보자 하고 생각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분은 더 단순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셨어요. 전에는 이것저것 바쁘게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들에만 집중하시게 되었거든요. 병이 내게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알게 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신 분도 계세요.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빚도 지고 집도 작은 곳으로 이사하고 생활 수준을 많이 낮춰야 했대요.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본인도 자존심이 상해서 우울했었죠. 그런데 법정 스님의 가진 것이 적어야 잃을 것도 적다는 말씀이 위로가 되셨대요. 그래,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별로 없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 하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확실히 구분하게 되셨다고 해요. 전에는 이것저것 많이 사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없이 살아보니까 별로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가족끼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서로를 더 아끼게 되었어요. 돈은 적어도 마음은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가족 갈등으로 힘들어하신 분도 있어요. 성인 자녀와의 의견 차이로 관계가 악화되어서 몇 달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지내셨대요. 매일 속상하고 화가 나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루셨다고 해요. 법정 스님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자연의 이치다라는 말씀을 읽고 조금씩 마음을 놓으셨어요. 아이도 이제 어른이니까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지.
내가 무조건 옳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먼저 연락하기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자존심도 일종의 소유욕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셨대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안부를 물어보셨더니 아이도 사실은 연락하고 싶었다면서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배우자를 잃으신 분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50년 가까이 함께 살던 남편을 갑자기 떠나보내게 되신 분이에요.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대요. 이제 혼자 어떻게 살지, 왜 먼저 가버렸을까 하는 생각으로 매일 울기만 하셨어요. 법정 스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도 무소유의 실천이다라는 말씀이 큰 위로가 되셨대요. 아무리 사랑해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는 게 인생이고 그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도 사랑의 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남편을 내 것으로 생각했던 게 욕심이었구나. 50년 동안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셨대요. 그리고 남편이 남겨준 좋은 추억들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겪을 때 법정 스님의 가르침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들이잖아요. 하지만 거부하고 저항할수록 더 괴로워진다는 걸 스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강한 나무는 바람에 부러지지만 유연한 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살아남는다는 스님의 말씀처럼 때로는 굽혀지는 지혜가 필요해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가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법정 스님은 모든 사람이 나름의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고 하셨어요. 내가 겪는 어려움이 나만의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픔이 덜해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왜 나만 하는 외로움에서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요.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는 욕심을 더 줄이는 것도 도움이 돼요. 평소보다 더 단순하게 살고 정말 필요한 것들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부담도 줄고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법정 스님은 위기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다라고도 하셨어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더 지혜롭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나면 전보다 더 성숙해지고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완벽한 해결책은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무소유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지나갈 때까지 견디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거의 마지막 이야기에 왔네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철학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전체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까지 들어보신 여러 방법들을 하나로 엮어서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는 시간이에요. 법정 스님이 가장 강조하신 건 욕심 부리지 않고 살기였어요. 여기서 욕심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라 지나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은 원해도 되지만 그 이상을 계속 원하면 괴로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남과 비교하기예요. 누구는 더 큰 집에 살고, 누구는 더 좋은 차를 타고, 누구는 더 성공했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비교하게 되죠. 법정 스님은 비교하는 순간 평화는 사라진다고 하셨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친구들이 여행 사진을 올리면 부러워하고 좋은 음식 먹는 사진을 보면
왜 나는 이런 걸 못 먹나 하고 생각하고. 그런데 법정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남의 인생은 남의 인생이다 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상황에 있고 다른 꿈을 가지고 있는데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대신 나는 지금 내가 가진 것들로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법정 스님은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기를 참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우리는 자꾸 없는 것에 집중하는데 이미 가진 것들은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건강, 가족, 집, 음식, 이런 기본적인 것들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고맙다. 따뜻한 집이 있어서 고맙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욕심도 줄어들어요. 이미 충분히 많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더 많은 걸 원하는 마음이 덜해지는 거죠. 법정 스님은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부자다라고 하셨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 받아들이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흐름에 맡겨보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피해서 흐르고 낮은 곳을 만나면 그쪽으로 흘러가죠. 바위와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무조건 뚫고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법정 스님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도 많이 강조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특별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정작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들 속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밥 먹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좋아하는 책 읽기, 이런 소소한 일들 말이에요. 저는 요즘 설거지하는 시간을 참 좋아해요. 예전에는 빨리 끝내야 하는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조용히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으로 여겨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으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기도 하고요. 돈 들이지 않고 행복하기도 무소유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행복이 돈으로 사는 것들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돈이 없을 때는 행복할 수 없게 되잖아요. 하지만 정말 깊은 행복은 돈과 상관없는 곳에 있어요. 아침에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가족과 함께 웃으면서 대화하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여유를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공짜잖아요. 법정 스님은 가장 값진 것들은 모두 공짜로 주어진다고 하셨어요.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기 더 중요해요. 누구는 빨리 성공하고 누구는 늦게 성공하고 그런 게 다 다른 거지 옳고 그른 건 아니에요. 내 속도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법정 스님도 젊을 때부터 바로 무소유의 삶을 사신 건 아니에요. 여러 경험을 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면서 점점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이 조금씩 변화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는 것도 지혜로운 삶의 자세예요. 뭔가를 시도했다가 잘 안 되면, 아, 이 방법은 나에게 맞지 않는구나 하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시도해보고 배워가는 게 훨씬 의미 있는 일이죠. 법정 스님은 완벽함보다는 진실함을 추구하셨어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진실한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도 인정하고 실수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죠. 결국 지혜로운 삶이라는 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욕심 부리지 않고 감사하며 살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고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철학이 결국 이런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실천해 보시면 돼요. 법정 스님이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듯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함께한 시간이 마무리될 시점이네요. 지난 며칠 동안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철학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고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건 단순한 질문이었어요. 내가 물건을 갖고 있는 걸까? 아니면 물건이 나를 갖고 있는 걸까? 법정 스님의 진정한 행복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데 있다는 말씀에서 시작된 여행이었죠. 그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무소유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만 갖는다는 것. 마음속에 쌓인 걱정과 욕심들도 비워낼 수 있다는 것. 단순한 일상 속에서도 깊은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들 말이에요. 법정 스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들도 기억나시나요? 불이람의 작은 방에서 차를 우려 마시며 책을 읽으시던 모습. 비싼 자동차와 시계를 정중히 사양하시던 모습. 매일 같은 길을 산책하시면서도 늘 새로운 발견을 하시던 모습들. 그 모든 게 우리에게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셨어요. 실제 경험담들도 참 인상 깊었죠. 집안 정리를 하면서 마음도 함께 정리되었던 분들, 취미를 줄이고 나서 오히려 더 깊이 즐기게 된 분들, 가족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더 평화로워진 분들. 모두 작은 변화였지만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졌던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리고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나눴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 정리하기, 3초 멈춤 연습하기, 감사 인사하기, 천천히 걷기,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갖기. 이런 것들은 모두 특별한 준비나 비용이 필요 없는 것들이었죠.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무소유의 지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봤어요. 상대방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 그대로 받아들이고 놓아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걸 배웠어요. 마음이 깊어지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조용히 앉아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본래의 마음을 만나는 시간 내의 소중함도 느껴보셨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이야기에서는 무소유의 철학이 단순히 평화로울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갈등, 사별 같은 힘든 순간에도 받아들이고, 견디고,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웠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욕심 부리지 않기, 남과 비교하지 않기, 감사하며 살기, 자연스러운 흐름 받아들이기, 평범한 일상 소중히 여기기 같은 전체적인 삶의 자세를 정리해 봤어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혹시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아닌가?
현실에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게 자연스러워요. 법정 스님도 처음부터 완벽한 무소유의 삶을 사신 건 아니에요.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시고 점점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신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게 따라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마음에 드는 것부터 천천히 시도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물건 정리부터 시작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감사하는 마음 갖기부터 시작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조용한 시간 갖기부터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각자 다른 방법으로, 다른 속도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보는 거예요. 법정 스님이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꾸준함을 추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매일 조금씩 의식하고 실천하는 게 더 의미 있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요. 무소유도 하나의 연습이에요.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나중에는 그게 더 편해져요. 무엇보다 이런 시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물건에 휘둘리지 않고 욕심에 괴로워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법정 스님은 각자의 길이 있다고 하셨어요.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도 하나의 제안일 뿐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성격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본인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방법이 바로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이에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 다시 듣고 싶으시면 언제든 들으세요. 같은 이야기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말씀 하나를 전해드리며 마무리할게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순간들이 이어지기를 마음속 깊이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지내세요.